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윤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그런데 이 윤종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방 국면이다. 그러면서 하방이라는 말을 10번이나 말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 이 말입니다. 하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지금 하향 추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아주 순조롭다. 그리고 조금 2분기, 3분기가 되면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종훈의 말은 문재인 말과 전혀 다릅니다. 또 바로 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윤종훈은 경제가 안 좋다.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알아보니까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목적은 추경이었습니다. 왜 지금 추경이 지금 통과가 안 되느냐? 바로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지난번에 범여권에서 패스트 트랙 안으로 날치 통과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범여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통과되면 큰일이죠. 이거는 완전 공황정국과 비슷한 그런 아주 희한한 꼴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추경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에서 추경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바로 총선 때문입니다. 이제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지지도가 이전보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식을 한 탓입니다. 경제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였습니다. OECD 여러 나라 가운데 거의 막 꼴찌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4%. 우리나라 실업률이 4% 이상 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IMF 이후 가장 최고치의 그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 와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올리면 좋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지인도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정이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돈을 못 줘서 주인이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매출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추경을 짜서 돈을 풀어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 규모가 6조 7천억. 추경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주 긴급하고 필요하고 아주 급박한 예산을 추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 예산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조 한 2천억 정도는 재난,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난 이런 재난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좌하는, 어느 정도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을 보면 웃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문화가 있는 날이라 해서 영화를 많이 또 보지 않습니까? 영화 할인비에 25억 원, 제로페이에 또 76억,
또 체육관 짓는데 163억 원. 심지어 미세먼지 단속하는 꿀떡 조사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도 또 뭐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죠. 실제 요즘 노인분들, 뭐 60대, 70대 노인분들 일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노인표도 좀 얻자. 이런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가는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 네 분이 좌우에 서서 길을 들고 통행 지도를 합니다. 물론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돈을 써가 되겠습니까? 좀 규모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리고 제조업에 중심을 두는 그런 직장을 만들라는데 이게 완전 뭐 땜빵식 전등끄기 또 뭐 꿀떡조사원 이런 등등 우리 주변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젊은 친구가 하루 종도록 죽치고 컴퓨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돈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도서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로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 제가 말입니다. 이전에 러시아 취재 갔을 때 조그만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 미술관 방방마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 이렇게 있는가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직장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직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생산상이라는 게 아주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실제 미술관 방마다 왜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곳곳에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에 아주 목이 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 6월 9일 날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 때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추경 예산 좀 통과되도록 좀 힘써달라 전화를 했다는데 문희상이 무슨 그 책임이 있습니까? 실제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든지 해야지. 이 사람은 보면 정면 돌파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벽치기 비슷하게 툭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좀 비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번에 또 같이 동반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철렵짓 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그냥 씹어 돌리는데 기가 찹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국이고 또 문제가 많고 그리고 6월 달에 일본에서 G20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월 9일 날 8일간이나 북유럽에 가는 것입니까? 실제 북유럽 순방 내용을 보면 제가 쭉 서치를 해보니까 별반 중요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실제. 왜 갑니까? 피오로도 보러 갑니까? 요즘 겨울이 아니라서 오로라는 못 보겠지만 피오로도 보러 가는 겁니까? 도저히 내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6월 중후반에 오사카에서 G2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20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세계 기구입니다. 정상회의입니다. 거기에 전념을 하고 미국과 만나고 또 일본과 같이 어떻게 좀 대화를 풀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왜 갑자기 북유럽 3개국을 8일간 가는 것입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뭐 평화 그리고 뭐 스타트업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 차라리 다른 나라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유럽 가는 이유도 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G20 이 정상회의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또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또 뭐 어떻게 또 일을 제대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당 또 대변인이 철렵질 뭐 하러 간다 이 말이 또 나쁜 말입니까? 그걸 또 뭐 막말이라고 난리를 치기던데 무슨 뭐 막말 프레임만 세우면 다 그냥 일이 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막말 프레임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제대로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막말 프레임을 내세우면 왜 우리 당에 대해서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당신들은 말이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무슨 7시간이 어떻고 이상한 뭐 연인 관계가 어떻고 그리고 목을 단두대에 걸고 하는 이런 막말 그리고 뭐 300조 같으니 이런 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유당 내에서 징계를 하고 윤리위원회 해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과를 하는지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사과라는 그런 명칭도 붙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사과하지 마십시오. 섣부른 사과는 이것은 완전 항복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엉망입니다. 이 점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두드리십시오. 영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Strike the iron while it is hot.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엉망진창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왜 정면으로 계속해서 패는 곳은 한 곳을 계속 패야 되는데 그냥 사과나 하고 그냥 그런 모습은 애국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모두 수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